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계속 이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 미국의 CPI 결과하고 시장에서 해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미국 1월 CPI 같은 경우에서는 좀 둔화는 됐지만 결국은 둔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했을 때 6.4% 이제 기록하면서 12월에는 6.5%보다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 이제 6.2%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상보다는 이제 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2월에는 사실 이제 0.1% 상승했던 게 이번 1월에는 이제 0.4% 상승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이제 주거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요. 우선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7% 오르면서 사실상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로 했을 때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휘발유 가격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물가 상승, 이제 둔화를 좀 제약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예상보다 덜하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미국이 좀 금리 인상 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네. 둔화가 되는 거는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이 둔화의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정도가 이번 CPI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채권 네. 시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통화정책 현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이제 물가,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세 개인데요. 우선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고용 지표도 좋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미국 블룸버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하반기에 결국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지금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통화 정책이 결국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오히려 이제 좀 하반기에 경기 하방 부분들이 완충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경기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는 결국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세 둔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이제 그 블룸버그 경제 전망을 이제 경제 전망이나 시장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요. 올해 연말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 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수준까지 언제 이 물가가 떨어질 거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2025년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부분은 달성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통화긴축 측면에서는 조금 장기간 어떤 고금리 상황이 유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은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5.25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과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시각이 좀 차이가 크다고 보이는데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앞서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아주 천천히 잡혀갈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쭤볼 만한 거는 이제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 채권 시장입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되나요? 우선 이제 그 첫 번째, 우선은 미국 이제 국채 시장 이제 투자 심리 지표인데요. JP 모건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 미국 국채 시장 투자 심리 지표를 보게 되면 이게 올해 들어서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이 지표가 가장 좋았을 때가 10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들어서 이게 좀 악화됐다가 연말에 좀 좋아졌다가 새해 들어서 다시 좀 악화되는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 종료, 사실상은 1분기에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2, 4분기로 넘어갔고요. 아직까지도 채권 시장은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의 분위기는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각차가 남으면서 좀 이제 좀 기대 부분이 좀 처음에 이제 과도했던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2, 4분기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이제 결국 미국 채권 금리도 향후에 이제 채권 금리 하락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장기 국채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국내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부분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채권 금리가 좀 다른 게 한국은 아직까지는 채권 금리의 하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1월 금통위 때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시사됐기 때문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는 2월 금통위에서 사실 금리 동결을 지금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국내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이제 끝난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좀 이제 금리 하락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금리 하락 사이클 때문에 장기 국채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인 어떤 채권 투자 전략에서는 현재 이제 기준금리하고 중장기 국채금리가 좀 역전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채보다는 뭐 싱글 A 플러스 이상의 어떤 우량 등급 회사채 투자금리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현대차 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이었습니다.